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오랜만에 오신 듯한 느낌이죠? 아, 그런가요? 네, 자주 보통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오셨었는데 네. 아,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아, 그만큼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게요. 자주 네, 뵙고 싶거든요, 저도. 예. 그렇죠. 이건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네네. 애청자분들하고의 맞아요. 약속이니까요. 네. 오늘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준비하셨네요. 네, 일단은 그대 눈동자의 건배라는 그 책 안에 있는 렌털 베이비라는 작품을 네, 준비했습니다. 요 미리 스포일러 좀 하자면 엄청 재밌어요. 기대하고 들으셔도 되고요. 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작품이 있죠. 이게 단편집인데. 네, 제가 이 작품집 중에 있는 새해 첫날의 결심이라는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새해 첫날의 결심.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저희 이 작품 들으시고 네, 시간이 되시면 같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네, 굉장히 또 흥미롭고 오늘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작품이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올려드린 지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내용이 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신 네. 분들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요. 월 4,990원 회원 가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공유. 맞습니다. 네.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 채널 그 재밌는 거를 여러 사람이 함께 들으실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 요게 2017년에 출간된 소설집인데 네. 2011년부터 16년,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발표된 9편의 그 단편이 수록이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장르가 다양해요. 미스터리도 있고요. 블랙 코미디, 네. 뭐 심리 서스펜스, 로맨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데 이 네. 제목이 그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또 멋지잖아요. 그대 눈동자검 이게 유래가 있다면서요. 네,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의 그 명대사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플러팅이라는 표현 요새 하잖아요. 플러팅할 때 어, 그 멘트들을 많이 그렇게 또 활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카사블랑카는 그 찾아보니까 명대사가 영어로 제가 영어 네. 잘 못하는데 Here is looking at you, heed 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네. 영국 그 선술집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플러팅 할 때 쓰였나 보네요. 그렇죠. 눈동자를 네. 바라보면서 하는 거고 네. 일본 말로는 그대로 자네 너의 눈동자의 건배 네.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 9편이 다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장르는 차이가 있지만 다 뭔가 이런 굉장히 신선한 반전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구입해서 읽으셔도 충분히 좋겠다. 네.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렌털 베이비 주요 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제목이 렌털 베이비이기 때문에 렌털 베이비가 나옵니다. 음. 아기 로봇 진주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렌털 베이비 아기를 빌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기가 아니고 아기 로버트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진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네. 네, 일단은 에리라는 인물이 나와요. 음, 이 에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렌털 베이비죠. 아기 로봇 진주의 엄마입니다. 엄마. 네. 그런데 독신 여성이에요, 일단은. 이 에리의 오늘 목소리 연기를 김지은 아나운서가 직접 해줄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제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키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키라는 아기 로봇 진주의 아빠이고요. 진주 아빠. 네. 음, 그리고 이제 렌털 베이비 회사가 있을 텐데, 그 회사의 담당자가 등장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에리의 친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에리의 그 동성 친구죠? 네네, 동성 맞습니다. 네. 친구. 예. 네. 등장인물은 많지 않은데 엄청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 렌털 베이비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리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만족스럽게 들여다봅니다. 타사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에 에리는
케이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에리가 구매한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베이비라는 건데요. 아기 로봇입니다. 아키라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건가요? 눈을 감고 있는데 작동 가능한 상태입니까? 아, 이거 지금 자는 건가? 어떻게 하면 잠을 깨우죠? 아키라가 이렇게 묻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늘고 긴 리본을 아기 로봇의 코끝에 갖다 대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 실제 아기와 똑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세게 흔들면 눈을 뜨죠.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에리 씨와 아키라 씨의 아기니까 얼마든지 안아보셔도 됩니다. 제법 무겁죠? 무게는 8.5kg이고요. 생후 10개월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고객님들의 유전자 정보에서 산출해낸 수치가 되겠고요. 이번 여름 에리는 장기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자기 개발은 자주 하던 거라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던 중 유사 육아체험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로봇 아기를 사용해 실제로 키워보면서 육아 과정을 몸소 알아보는 겁니다. 에리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싱글 여성입니다. 남자와 교제하는 일은 있어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혼의 장점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남자 쪽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지금까지 사귄 사람들에게서 결혼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육아 로봇을 함께 키우게 될 아키라는 잘생기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매너도 좋고요. 연인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지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마 결혼해서 의의를 찾는다면 그건 바로 아이일 겁니다.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에리는 자신이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는지 어떤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한 번쯤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에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로봇은 정말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데려온 아기 로봇은 딸인데요. 에리는 아기에게 진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같이 키우기로 한 아키라도 좋다고 했고요. 에리는 오늘을 위해 기저귀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빌렸습니다. 교육도 받았고요. 그런데 아기 로봇인 진주가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진주의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에리가 당황하면서 말했다. 얘가 왜 이러지? 기저귀가 불편한가? 좀 축축한 것 같은데? 진주야, 다리 좀 버둥거리지 마. 아키라, 그러고 있지 말고 여기 다리 좀 잡아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될까? 아키라가 옆으로 다가와 진주의 두 다리를 잡았다. 그리고 에리가 기저귀를 엉덩이 밑에 넣었다. 바로 그때 아기의 엉덩이에서 변이 분출되면서 에리의 얼굴을 덮쳤다. 그러자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에리가 말했다. 아, 이거 냄새가 너무 지독해. 대체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건 로봇인데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젖먹이 아기로 설정해서 그렇지 않아. 그리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필요한 것 같아. 게다가 이건 진짜 변이 아니야. 냄새와 색깔을 비슷하게 만든 것뿐이지. 어떤 날은 침실에서 진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깬 모양입니다. 하지만 에리는 손이 비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 아키라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진주를 데려옴과 동시에 아키라와의 동거도 시작이 됐습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진주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에리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에리는 로봇 설정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아키라의 설명에
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짜증만 날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주의 마구잡이 떼쓰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진주의 우는 소리를 듣고 에리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애써 품에 안고 재워도 침대에 눕히면 금세 또 깨서 울어대는 거야. 쇼핑하려고 유모차에 태워도 100m를 못 가서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결국은 내가 안고 가야 되고.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 아키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글쎄, 그리고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집에 오면 한 10시쯤? 아키라, 나 미용실 예약했다고 했잖아. 오늘은 당신이 7시까지 오기로 했잖아. 늦게까지 영업하는 거 찾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겼거든. 우리 회사에서 빅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말했었지? 나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한다는 건 우리가 진주를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원했던 방침이잖아. 이 말은 사실이다. 진주를 키우기로 결정할 때 두 사람은 가정보다 일을 더 우선하는 역할을 아키라가 맡기로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에리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방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아키라가 에리를 보며 입을 열었다. 진주가 당신 찾는 것 같은데? 알아, 나도. 이렇게 진주를 데려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리는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종일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여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진주는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됐는데요. 슬리퍼를 물어뜯고 전기선을 주물럭거리는 등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울음보가 터지면 도무지 그칠 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쇼핑 외에는 외출도 삼갔습니다. 진주를 돌려보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육아를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는 배려에서 나온 규칙인 모양입니다. 또한 육아를 포기할 경우 그 흔적이 고스란히 아기 로봇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 또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에리는 걱정이 됩니다. 침대로 가보니 뭔가 축 늘어진 기색입니다. 뺨을 만져보니 뜨겁습니다. 전용 체온계로 재보니 40도 가까이 됩니다. 에리는 아키라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회의 중이라는 퉁명스러운 글자가 뜹니다. 에리는 진주를 아는 채로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기에 대고 렌털 베이비 도쿄점이라고 외칩니다. 보통 다른 아기라면 소아과에 데려가겠지만 진주는 로봇이니까요. 잠시 뒤 진주를 데려올 때 안내해 주었던 담당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담당자는 에리의 설명을 듣더니 진주의 증상은 발열이라며 회사로 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에리에게 말했다. 지금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나요? 전문 의사가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리는 진주를 안고 렌털 베이비 회사로 달려갔다. 평범한 병원처럼 대기실이 있고 여러 명의 엄마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에리에게 담당자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뿐이에요. 저 아기가 열이 났을 때는 즉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싶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때 느끼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실제처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에리는 납득이 되었다. 에리는 의사로 설정된 남자로부터 드링크제를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진주가 드링크를 자꾸 뱉어내는 바람에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정해진 복용량을 먹였습니다. 진주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진주의 얼굴빛이 조금 회복된 것처럼 보이자 에리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벌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어느새 진주를 건강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들어온 아키라는 에리의 얘기를 듣고 고생했다고 하며 금세 잠이 듭니다. 다음 날도 아키라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에리는 진주에게 드링크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변 냄새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날 저녁 에리는 다시 진주에게 드링크를 먹이는데요. 침대 안에 진주가 에리를 향해 방긋 웃으며 엄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휴가를 낸 아키라 덕분에 진주를 데리고 온 가족이 쇼핑을 가기로 합니다. 평소에 피곤하다는 말만 연발하던 아키라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말이 많습니다. 농담도 많이 했고요. 이들은 진주를 위해 아동복 매장에 들리기도 하고요. 성장할 리 없는 진주의 미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리는 결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사 육아를 해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키라는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심각하게 통화를 마친 아키라가 에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 지금 바로 회사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오늘은 외식할 줄 알았는데. 아, 정말 미안해. 그 다음에 더 좋은 데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늘은 지금까지 재밌게 놀아줬으니까 용서해줄게. 에리, 고마워. 그럼 진주 잘 부탁해. 저 진주야,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아키라가 떠나자 에리는 유모차를 밀면서 장난감 가게로 갔다. 이것저것 보면서 가격을 물었는데 생각보다 비싼 장난감 가격에 많이 놀랐다. 에리는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을 점원에게 돌려주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되돌아서던 순간 에리는 헉 숨을 삼켰다. 유모차가 사라진 것이다. 진주 이름을 부르며 비슷한 유모차 쪽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지만 진주가 아니었다. 유모차는 전동식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였을 리가 없다. 누군가가 일부러 끌고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아키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화면에 표시된 것은 이번에도 회의 중이라는 글자였다. 에리는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다. 그때 마침 진주를 데려올 때 담당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담당자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다. 저 렌털 베이비를 도둑맞거나 누군가가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신속히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 경찰에 도난이나 기물 파손의 피해 신고를 대신해 드립니다. 아셨죠? 에리는 이것이 유괴 사건이 아니라 도난 사건이라는 생각에 잠시 멍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는 도둑 맞은 건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분실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에리는 다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습니다. 이런저런 수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니니 경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겁니다. 에리는 진주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립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유모차를 못 봤느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줍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라 하더라도 유모차는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 못 봤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들의 말을 바탕으로 쇼핑센터 안을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진주가 탄 유모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한 여자가 귀중한 충고를 해줬는데요. 쇼핑센터 안내방송실에 부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리는 자기 머리를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정작 엄마라는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방송실에 가자 즉시 안내 방송을 해줬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이에 에리는 연락처를 주고 방송실을 나왔습니다. 사실 진주는 거의 진짜 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아기를 갖고 유괴를 했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괴 쪽으로 생각이 미치다 보니 에리의 발걸음이 저절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유괴범이라면 어떻게든 이 쇼핑센터를 빠져나가려고 할 거니까요. 주차장으로 달려온 에리는 거대한 미로 같은 주차장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에리는 다시 아키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이없을 만큼 금세 그의 얼굴이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키라는 휴대전화 화면으로 느긋한 표정을 지으며 에리에게 물었다. 아까 전화 못 받았네. 무슨 일 있어? 저 쇼핑은 재미있고? 저 아키라,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진주가 유괴됐어. 뭐라고? 진주가 유괴됐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에리는 짤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아키라가 말했다. 그럼 그 렌털 베이비 회사에다가 연락해 보는 게 어떨까? 이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뭐? 도난이나 분실? 무슨 소리야? 이건 유괴야, 유괴. 혹시 진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아무튼 지금 바로 이쪽으로 좀 와줘. 둘이서 진주를 찾아봐야지. 어 근데 그건 좀 어려워. 아직 회사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든. 지금은 도저히 회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니까. 저 에리,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서 어떻게든 해봐. 저 경우에 따라서는 렌탈 회사에다가 해약 신청해도 되고. 알았지? 됐어. 당신한텐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 거야. 전화 끊어. 그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에리는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다. 이것은 진주의 목소리다. 에리는 필사적으로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보았다. 울음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메아리쳐서 좀처럼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시야 끝에서 무언가 움직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에 익은 갈색 유모차가 자동차 사이를 가로질러 휙 지나갔다. 하지만 급히 그쪽으로 뛰어가 보니 이미 유모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에리는 정신없이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다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유모차가 휙 지나갔다. 에리는 냅다 뛰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지만 거리는 조금씩 좁혀갔다. 범인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자칫 궁지에 몰리면 이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에리는 물러서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진주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다. 마침내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차량 몇 대의 뒤쪽 어딘가에 범인이 진주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로 가까이에서 진주의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에리는 범인을 향해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외칩니다. 다리가 벌벌 떨립니다. 이윽고 몇 미터 떨어진 차량 틈새로 유모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유모차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리가 어리둥절해서 멀뚱히 서버린 순간 유모차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더니 맹렬히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리는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유모차는 계속 직진을 하더니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벽과 충돌하기 직전 가까스로 에리의 손이 유모차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에리는 바로 전동 모터의 전원을 끄고 자신의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구두가 바닥에 찍 끌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모차는 멈춰 있었습니다. 벽까지의 거리는 겨우 2미터였습니다. 에리는 몸을 일으켜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울음을 그친 진주가 에리의 얼굴을 보며 엄마 하고 웃었습니다. 에리는 진주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대체 진주를 태운 유모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리는 렌털 베이비 회사로 향했습니다. 렌털 베이비 도쿄점의 담당자가 죄송하다면서 에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자 에리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깜짝 놀랐다. 하면서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자 담당자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유모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 조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오작동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저희도 크게 놀랐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걸로 그냥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네네. 그 점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완전히 저희 쪽의 실수니까요. 저 그럴 경우에는 무료로 다른 렌털 베이비를 즉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피해가 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유사 육아 체험이라면 아기의 안전 관리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곤란하단 얘기잖아요.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100번 옳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즉시 저희가 다른 유모차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앞으로는 내가 직접 안고 다닐 거예요. 에리는 진주를 품에 꼭 안고 렌털 회사를 나왔다. 이제 진주와 헤어질 날입니다. 오늘이 렌털 기간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에리는 마지막으로 진주를 돌봅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손발톱도 깎아줍니다. 몸도 깨끗이 씻기고 예쁜 옷을 입힙니다. 이제는 육아에도 익숙해지고 진주가 진심으로 사랑스럽습니다. 돌려주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키라도 함께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에리는 진주를 꽉 껴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렌털 베이비 회사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어땠냐며 소감을 묻습니다. 고객님, 그 아기 육아 체험 어떠셨나요? 담당자의 질문에 에리가 대답을 했다.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육아는 훌륭한 일이란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희가 로봇을 확인해 봤거든요. 네, 렌털 기간 중에 애지중지 잘 키워주셨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 고객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충분하시니까요. 훌륭한 어머니가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용 전에는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린 건데, 이 렌털 베이비 시스템에는 고객님한테 몇 가지 시련을 안겨드리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기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거나 다치거나 밤에 계속 울어대는 것이죠. 돌연 행방불명이 되는 일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유모차 폭주 사건도 혹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련을 좀 안겨드리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입력이 된 겁니다. 이 육아는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아기를 가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위기 관리는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 그런 사항들을 착실히 배워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돌발 장치들을 해둔 겁니다. 그 애를 태우는 일도 많으셨겠지만 모두 저희의 그런 바람 때문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었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네. 근데 고객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관하시더군요. 그 훌륭한 어머니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린 건 바로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때는 저도 아예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강한 면모겠죠. 저,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아이를 갖는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글쎄요. 아직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육아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전 단계인 결혼도 아직 할지 말지 모르겠거든요. 아, 결혼을 망설이신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자는 옆을 보며 말을 했는데요. 담당자의 옆에는 아키라가 공손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에리가 다시 입을 엽니다. 아키라, 사과할 건 없어요. 당신은 내가 처음에 희망했던 대로 남편과 아빠 역할 잘해줬잖아요. 대화도 능숙하고 합리적이었죠. 또 회사 일에 열정을 쏟았고 집안일 때문에 직무를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건 모두 내가 처음에 원했던 바죠. 당신과는 진주를 만나기 전에 연인 설정으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진심이에요. 사실 아키라는 렌털 베이비 회사와 계약한 가상아빠 전문가였습니다. 유사 육아 체험을 하고 싶은데 현재 사귀는 사람이 없는 여성을 위해 회사 측에서 준비해준 남자였던 겁니다. 이 회사에는 20여 명의 가상아빠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취향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그 이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키라가 회사에 다니거나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 등은 모두 설정이었습니다. 또 침대를 함께 쓰는 일은 있어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조건이고요. 에리는 담당자에게 육아 체험 소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다. 글쎄, 제 경우에는 육아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은 회사 일도 희생해야 해줄 만큼 그런 게 아니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아마 다음 단계의 일은 생각할 수 없겠죠? 담당자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가 아키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에리의 여름 한철의 체험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회사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해 30분 동안의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에리가 입을 열었다. 무중력 체험을 했다고? 나 그거 재작년에 해봤는데 별로였어. 경치도 단조롭게만 하던데. 넌 그랬구나. 근데 에리, 넌 이번 장기 휴가 때 뭘 했니? 에리는 이번 여름에 체험한 유사 육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자 친구가 놀라면서 말했다. 어머나 에리,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해. 너 나랑 동갑이니까 올해로 예순... 어머, 얘 조용히 해. 아니, 조용할 일이 아니지. 이제 어지간히 결론을 좀 내지 그래. 예순도 넘었는데 무슨 그런 걸 하고 있어. 아니, 그보다 이제 임신하는 건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 왜 포기를 하니? 냉동 난자를 보관해뒀으니까 상대만 찾으면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니까. 인공자궁 기술도 진즉에 확립됐잖아. 아무 문제 없단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내 말이 너 여태까지 망설이다가 결국 결혼을 못 했잖니. 이제 슬슬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어? 아, 난 가능성이 있는 한 언제까지고 망설여 볼 생각이야. 아직 예순인데 뭐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렌털 베이비 너무 재밌죠?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두 번을 놀라잖아요. 크게 놀랍니다. 첫 번째는 아키라가 진짜 네,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 네, 심지어 본명도 아니었고, 네, 아기의 아빠 또 남편 역할을 해준 어, 그런 사람, 연기자 비슷한 그런 거였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진짜 깜놀이죠. 이게 반전이 있는 게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네, 큰 매력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름 뭐였더라? 에리죠? 네. 에리라는 분이 예순이
검신 네. 분이었는데 네. 유사 유거 체험을 이렇게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작품을 빛나게 해준 것은 김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역대급의 최고의 또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나도 알아. 그거 있잖아요. 저 진주가 당신 찾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예. 나도 화냈죠. 알아. 예.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나도 진주가 알아. 진주가 당신 찾는 것 같은데? 알아, 나도. 알아 화를 나도 냈던 것 했구나.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아주 살아있는 연기였습니다. 계속 오늘 에리가 네. 흥분 상태고 좀 화난 상태여서 그게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잘 어울린다고요? 어, 네네. 아니요, 그게 연기를 네네. 잘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또 저희가 뭐 이제 낭독에 잠깐씩 뭐 연기가 들어가는 거지만 또 에리 역할은 네, 이제 제가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하긴 맞아요. 했는데, 잘했었고, 요게 사실은 60이 넘은 분의 그 목소리가 너무 젊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맨 끝에 보시면 네. 그 스페이스 셔틀을 네네. 타고 우주, 우주 여행을 잠깐 하고 오는 네, 네, 아주 미래의 이야기고요. 평균 수명이 네네, 120세라고 나와 있어요. 예, 네. 물론 이제 그 베이비 로봇 휴머노이드가 나와 있는 시대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네, 건데요. 저는 이거 상당히 재밌게 감상을 한 게 이게 네. 블랙 코미디예요, 일종의. 그렇죠. 네. 예, 아기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육아가 힘들다는 점만 부각이 되다 보니 그 아이 키울 때 그 즐거움과 기쁨도 있거든요. 많죠. 그렇죠. 예. 근데 하도들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을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 사실 일본도 그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작품 중에도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갔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일본에 가 보시면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은 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0.75명인가 지금 그럴 텐데. 요거는 음, 여러 가지 또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처음부터 네. 좀 살펴보면, 와, 미래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유전자 정보에서 네. 이렇게 해서 그 로봇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적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뭐 저희가 5년 전, 10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저도 책을 보면서 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떨까 네. 관심이 가고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 이제 육아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요런 체험 프로그램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건, 네,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건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상에,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상당한 그, 그 어려움에 음, 봉착해요. 네네,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 네,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네, 체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에리가 결혼 생각은 없지만, 네. 아이는 꼭 갖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아이에 대한 네, 생각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막 그 아이가 뭐 기저귀 뭐 얘기 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몸으로 와닿는 그 그렇죠. 문제들이니까 네. 이렇게 좀 설정을 해둔 것 같고 알아 나도 이거 예. 아니, 그분에서 혹시 화나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서. 아니요. 이거 정말 리얼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 진주의 증상이 발열이라 네. 가지 않습니까? 네, 회사로 네. 갔더니 이제 병원처럼 돼 있는데 그 발열이라는 게 그 네. 로봇은 발열이 제일 큰 병이라면서요. 전자제품 그런가요? 같은 네. 경우는요, 그 발열이,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나 노트북은 이 사이즈를 많이 작게 하고 얇게 만드는 게 트렌드인데, 네. 네. 그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주 핵심 기술이다.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도 열나면은 어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재밌었던 게 그 병원에 갔더니 여러 명의 엄마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던 거다라는 거고요. 네. 보면은 이제 진주를 건강하게 키워내야 되겠다. 또 에리를 향해서 방귀도 치면서, 그러니까 진주가 엄마라고 음.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실제 육아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요. 아, 정말 뿌듯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네. 근데 정말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런 설정 '아 이게 진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주인 하나는 했었거든요. 뭐 마음 먹으면 언제든 결혼하실 거고 언제든 또 아니 뭐 육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이게 뭐 근데 정말 지금 우리도 뭐 건강 상태도 예전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럼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네. 지금은 또 가능해지는 그런 예.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극 음 중에서는 그 에리가 냉동 난자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기술이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모차를 밀면서 장난감 가게로 가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생각보다 비싸서 장난감이. 네. 진짜 비싸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그 부분에 조금 생략된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계속 그 만지작거리고 이것저것 갖고 사려고 싶어 하고, 예. 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냥 이렇게 다시 두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도서관처럼 이게 네. 사실은 아이들이고 나이대에 맞게 필요한 네.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장난감이. 그거 요새 대여를 해 맞아요. 주죠. 네. 대여해주고, 그건 뭐라 그러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음. 유모차. 네. 이게 유모차 보면은 좀 씁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요즘 유모차를 보면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강아지를 태우는 경우도 예, 있죠. 네네. 애완동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또 시대가, 네, 네. 그 아이들을 안 낳는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네, 이런 또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분 어떠신지 또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근데 네네. 분명한 거는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네. 그 지구상의 이제 한민족은 앞으로 뭐 수십 년 안에 없어진다. 뭐 이런 네. 아주 절망적인 그 리포트도 있고 하니까 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아기 로봇인데 네. 유괴예요, 분실이에요, 도난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에리는 유괴라고 유괴라고 생각을 하죠. 하는데 예, 네. 다른 이제 사람도 전부 이건 도난 내지는 분실이다라고 그렇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쨌건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 이었고요.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과 출신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미래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그려볼 수도 있었고 또 네. 현실하고 대비를 해서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요소도 있었고 네. 또 이런 반전을 또 두 번이나 크게 네. 느끼는 그 작품으로서의 소설로서의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은요 현대 문학에서 2017년에 나왔고요. 우리 채널에서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불려지신 번역자실 거예요. 양윤옥 선생님, 그 네. 유명하신 양윤옥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고요. 여기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다 재밌습니다. 꼭 네네.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 렌털 베이비였고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정성껏 답글 달아드리니까 또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주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